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12월 중국 판매 한 달 만에 44% 급감.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가 급격히 줄었다. 로이터가 보도한 중국 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12월에 55,796대의 전기 자동차를 인도했다. 이는 한 달 전인 11월에 102,291대에서 44% 급감한 것이고 1년 전보다도 21% 더 줄어든 것이다. 공장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임시 가동 중단한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테슬라의 중국 내 EV 최대 라이벌인 바이디는 12월에 234,598대를 인도했다. 또 소형 EV를 생산하는 제네럴 모터스의 중국 합작 투자 회사인 SAIC-GM 자동차도 테슬라보다 53% 이상 판매량이 많았다.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2022년에 2021년보다 50%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생산했다.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금 지원과 9% 가격 인하 등의 판매가 인하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웨드부시의 분석가 된 아이브스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테슬라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요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밝혔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지난해 생산 목표 미달. 주가는 상승. 제2의 테슬라 리비안이 지난해 생산, 출하 목표 도달에 실패했다. 주가는 기대 이하 출하 실적 발표 뒤 52주 신저점까지 추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세 전환에 성공했다. 비록 목표를 소폭 밑돌았지만 지난해 4분기 생산에 탄력이 붙었다는 판단, 또 그동안 주가가 폭락한 탓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주가 상승 반전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CNBC 배런스 등에 따르면 리비안은 전날장 마감 뒤 목표에 못 미치는 생산, 출하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24,337대를 생산해 이 가운데 23,332대를 고객들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생산 대수는 10,020대, 출하 규모는 8,000대가 넘었다. 4분기 들어 생산과 출하가 집중적으로 확대됐다는 뜻이다. 2021년 후반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5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022년이 되면서 공급망 차질 문제가 부각되자 3월 목표 생산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기술주가 폭락하는 가운데 리비안도 덩달아 하락했고 3월에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 반감 예고까지 겹치며 주가는 바닥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이날 생산과 출하가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은 전날 테슬라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리비안의 지난해 전체 생산 미달 규모는 목표 대비 약 3%, 4분기 생산 미달 규모는 약 6%였다. 리비안의 지난해 생산 출고 지표에 대해 판단이 유보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리비안 주가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캐너코드 애널리스트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3일 분석 노트에서 리비안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출, 자동차 주문 등의 내용이 확인되면 리비안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리비안 매수 추천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로 $55를 제시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리비안 담당 애널리스트 62%가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이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추천 비율 58%보다 높다. 니오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전기차 누적 생산 30만 대 달성.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브랜드 출범 이후 누적 생산 30만 대를 달성했다. 니오는 지난 2018년 5월 첫 전기차를 생산하며 중국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 다채로운 전기차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생산 시작 7개월 만에 10만 대 생산을 달성한 니오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이 저조했던 기간을 지나 올해 4월 2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그리고 최근 니오는 브랜드의 주력 생산 거점인 네오파크에서 30만 대 생산을 달성하는 특별한 기념일을 갖게 됐다. 30만 번째로 제작된 전기차는 푸른색의 중형 전기 세단 ET5이며 니오는 이를 기념하는 영상과 관련 자료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니오는 브랜드 출범 이후 27만 3천 대 이상의 차량을 고객들에게 전달했으며 니오의 브랜드 거점인 니오하우스 등의 다채로운 브랜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니오는 2023년 새로운 전기차 5종을 공개하며 더욱 다채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할까 할 계획이다. 한편 니오는 모터스포츠 영역에서의 활동에서도 힘을 더하고 있다. 알렉스 휠 대표로 니오 333 이 팀을 통해 포뮬러 2에 참전하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논란 애플 중에서도 공급망 분산, 중국 업체의 물량 나눈다. 애플이 대만 폭스콘 경쟁사인 중국 럭스쉐어와 아이폰 프리미엄 라인의 공급 계약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소요 사태 후 주력 모델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애플 협력사 가운데 럭스쉐어의 입지가 더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안의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럭스쉐어와 조만간 첫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선전거래소에 상장한 럭스쉐어 주가는 5일 3.63% 상승했다. 럭스쉐어는 대표적인 아이폰 조립업체인 내만 폭스콘과 페가트론의 중국 경쟁사다. 폭스콘 출신인 그레이스 왕이 2014년 세운 회사로 수년 동안 애플 공급망에서 입지를 키워왔다. 에어팟에서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기기를 납품하지만 아이폰 프로 모델 주문을 따내진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럭스쉐어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미 상하이 북서쪽에 위치한 쿤산 공장에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일부 제조해 애플에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선 지난 10월 말 코로나19 확산 속에 전면 봉쇄령이 떨어지고 이후 공포에 질린 노동자들의 탈출과 임금 인상 시위가 벌어지면서 아이폰 납품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 14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아이폰 14 시리즈 생산의 80%를, 아이폰 14 프로 생산의 85%를 담당했다. 최근엔 사태가 진정되면서 정저우 공장 가동이 90%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그 사이 럭스쉐어로 눈을 돌리며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이 럭스쉐어와 아이폰 프리미엄 라인의 공급 계약을 맺은 건 럭스쉐어의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FT는 일반 아이폰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라도 최신형 프로 모델을 생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의 이반렘 애널리스트는 폭스콘은 협상력을 잃었다면서 아이폰 프로 모델 주문을 받는다는 건 럭스쉐어 공장의 제조 능력을 증명한다. 럭스쉐어는 앞으로 다양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럭스쉐어의 2021년 연간 매출은 240억 달러로 2016년 2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12배 성장했다. 최대 고객사는 애플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 은행들 대만 TSMC 실적 갈수록 나빠진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TSMC의 실적이 약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수익 전망에 대한 보수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 등 TSMC의 주요 반도체 고객들이 지난 4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그룹과 UBS 그룹은 TSMC의 매출이 올해 현상 유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UBS는 TSMC에 대한 목표 가격을 7.4% 하향 조정했다. UBS 분석가들은 TSMC가 올해 말까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로 컴퓨터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올해 매출 추정치를 3% 성장해서 현상 유지 수준으로 낮췄다고 언급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의 바로미터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 후 스마트폰에서 랩톱, 서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상품 시장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최고점에서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SMC의 주요 고객인 애플의 시장 가치도 수요 감소 우려 속에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브루스 루 등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하반기 회복이 예상되지만 최종 수요 회복의 명확한 징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반등 속도가 회사가 예상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주력 시장인 반도체 시장 가격 악화로 작년 4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시장이 당분간 침체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